안녕하십니까, 신영길입니다. 매주 주제별 최강자를 가리는 지식탐구 퀴즈 대결 장학퀴즈. 오늘도 전국의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양 미술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주제에 관한 퀴즈 지조는 누가 될까요? 그럼 장학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서양미술 이야기. 인간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미술. 때로는 절대자를 향한 찬양을, 때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서양미술.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정신. 풍요를 기원하던 원시미술에서부터 다양한 미술사조가 공존하는 현대미술까지 장학 퀴즈와 함께 서양미술 이야기를 퀴즈로 풀어보자. 모든 문제 출제와 감수는 성신여대 이주은 교수, 안양대경고등학교 김병민 미술교사, 월간미술 편집팀에서 해주셨습니다. 서양 미술 이야기의 도전장을 내민 4명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획기적인 창의력으로 도전한다. 경운고 이한입니다. 예술혼을 키워가는 미술계의 절대지존 대원예고 김은한입니다. 장학퀴즈대가 점 찍었다 김혜고 전호정입니다. 서양 미술사의 끝을 보여주겠다. 충남예술고 안담입니다. 오늘은 A, B, C, D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총 12개를 풉니다. 가장 점수가 낮은 친구가 탈락하고 남은 3명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동점자가 생기면 난이도의 총합으로 결정하고요. 한 친구가 문제를 풀 때 다음 친구들은 그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환희군. 이 서양 미술 쪽에 관심을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살바도르 달리 작품을 수록한 도판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뒤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달리의 작품을 보고?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달리의 작품이 그 초현실주의 작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인간의 환상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도 또 사실적인 표현을 잃지 않고 있으니까 예. 저한테 좀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때문에 서양 미술을 좀 다시 한번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공부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느낀 점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미술이 발달해 오는데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르지오 데 키리코 같은 경우에는 그 니체나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 공허한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기묘한 인물 같은 것을 묘사함으로써 그런 허무주의 사상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미술도 그 자체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대나 문화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이 철학과도 관련이 있더라? 네네. 오, 그렇군요. 지금 얘기하는 건 전문가 같아요. 예? 지금 A, B, C, D 4가지 유형의 세트가 있는데 뭘로 할까요? 네, C형. C형. 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바라본 시각을 하나의 화면에 구성한 것이 특징인 아비뇽의 처녀들은 이 사람의 대표 작품이다. 입체파 화가인 이 사람은 피카소. 이것은 20세기 초 브라크와 피카소 등이 캔버스에 신문, 잡지, 헝겊 등을 붙여 표현한 파피의 콜레가 발전된 기법이다. 이 기법은 콜라주. 노르웨이 화가인 이 사람은 세기말의 우울과 불안감을 기괴한 분위기와 형상으로 표현했다. 절규와 사춘기를 그린 이 사람은 뭉크. 소묘의 재료인 이것은 흑연, 목탄 등의 광물 안료를 굳혀서 만들고 손으로 문질러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개발자인 프랑스 화학자의 이름을 딴 이 음절의 이 재료는 홍태. 르누아르, 드가 등과 함께 프랑스 인상주의를 이끌었던 이 사람은 철저하게 소재 앞에서만 그림을 그릴 것을 주장했다. 루앙 대성당,
수련 연작을 그린 이 사람은 모네. 이것은 영국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거석 기념물이다. 거대한 돌기둥을 원형으로 늘어놓은 모양으로 태양신을 모시는 장소로 추정되는 사음절에 이것은 스톤헨지. 추상 미술은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과 이 사람의 뜨거운 추상으로 나눈다. 러시아 출신의 화가로 독일에서 즉흥, 고성 등의 작품으로 활동했던 이 사람은 칸딘스키. 이것은 팝아트의 앤디 워홀과 리텐슈타인 등이 주로 사용한 판화 기법이다. 판과 그림의 좌우가 바뀌지 않고 단순하고 뚜렷한 이미지 표현에 적합한 오음절의 이 판화 기법은 실크 스크린. 이 사람은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이다. 조각 작품 성녀 테레사의 법열을 만들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대광장을 설계한 이 사람은 브라만테. 독일어로 집을 짓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1919년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건축을 중심으로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설립했다. 오음절의 이 학교는 바우하우스. 미국의 조각가인 이 사람은 일상의 오브제를 크게 확대하거나 딱딱한 물건을 부드러운 천이나 비닐로 제작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선보였다. 팝아트의 대표 작가로 서울 청계광장에 있는 조각작품 스프링을 제작한 이 사람은 이것은 주로 근대 공예 분야에서 유행한 장식적인 양식이다. 넝쿨이나 담쟁이 등의 식물을 비롯한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으며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을 지닌 사음절의 이 양식은 아르누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니, 이거 몇 개 맞은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2개밖에 안 틀렸습니다. 10개 맞췄어요. 대단해요. 이 정도면 뭐 2라운드 진출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도 뭐 대단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아쉽게 놓친 문제가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건축가, 조각 작품 성녀 테레사의 법열을 만들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대광장을 설계한 이 사람은 라만테라고 했는데 정답은 베르니니. 아, 네. 베르니니. 예, 알겠죠?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답을 하지 못한 문제, 팝아트의 대표 작가로 서울 청계광장에 있는 조각 작품 스프링을 제작한 이 사람은 올덴버그. 아, 네. 들어봤죠? 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예, 긴장하니까.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자, 과연 뭐 다음 친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10개 정도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과를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예. 이환희 군이었습니다.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예. 은한 양. 예. 뭘 들고 나왔어요? 제 얼굴을 그린 건데요. 오. 자화상이에요. 네. 오, 잘 그렸어요. 예. 잘 그렸긴 한데 왜 이렇게 어둡게 그렸어요? 이게 일부러 이제 얼굴의 빛을 네. 반 정도로 해서 이제 그림자와 빛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게 예. 이렇게 설정해서 그렸어요. 그림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어땠어요? 선생님께서 저도 몰랐는데 네. 이걸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선생님 친구분들, 작가분들께서 이 그림을 보더니 이게 어떻게 고1짜리가 그린 거냐고 오. 자기보다 잘 그리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대요. 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 2년 전에 그린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